초집중 자기주도학습법.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강의할 전혜리 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집중 자기주도학습법의 1차시 긴급 자기진단, 필기의 정석, 계획 어디까지 세어봤니를 진행할 텐데요. 선생님, 오늘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의 순서는요, 필기의 정석에서 필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또 긴급 자기진단이라고 해서요, 나는 자기주도학습자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네. 또 계획 어디까지 세어봤니를 통해서 계획 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기를 배울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지금 배우는 필기법을 바로 시도해 보시면서 그럼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배우는 필기법이 어떤 필기법인가요? 코넬 필기법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필기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필기법이라는 거는 뇌가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고 또 뇌의 어떤 구조에 맞춰서 만드는 방법들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코넬 노트 정리법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익혔을 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대학생도 일반인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 분홍색 칸이 있고 녹색 칸이 있고 노란 칸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의 날짜와 오늘 1차시가 어떤 건지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딱, 나 이제 끝났어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기 노트한 거를 보면서요. 자, 옆에 녹색 부분 왼쪽에 보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어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트 필기 정리한 거하고 핵심어를 정리하면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요약판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와 제목을 적으면서 예습을 한번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쵸, 아무래도 그쵸. 내용을 살피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이제 분홍색 칸에다가 제가 뭐 정리하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적고, 수업이 끝나면 키워드를 뽑아보고 아래 요약까지 해보는 활동으로 이 노트법을 사용하면 한 가지 내용을 3번을 적어도 맞아요. 정리할 수 있는 네. 노트법이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쉬운 내용이라면 아마 노트 필기만 하면서도 암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노트 필기한 거를 모아두었다가 아주 가끔씩 필요할 때 한 번씩 보면 좋게 바로 기억이 나거든요. 쉽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노트 모아둔 것만 보면서 키워드랑 요약 부분만 살펴봐도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런 거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알려주면 안 되는데, 네, 꿀팁이죠, 꿀팁.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노트 필기법에 사용하실 수 있는 코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바로 지금 1차시를 한번 써보시면서 정말 믿을 만한 방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만 아마 연습을 하고 나도 코넬 노트 필기법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윈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노트에 적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적거나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을 한번 거쳐서 머릿속에서 사고한 내용이 기록되는 거니까 이 분할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네. 점점 필기 내용도 많아지고 학습 내용도 많아지는 중등, 고등으로 갈 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좀 긴급 진단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긴급 진단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해라 하는 것 같이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인 것처럼 네. 동대문구에 사는 친구들, 초등학생들도 고민이 많아질 거고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놀면서 활동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될수록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래의 고민을 한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과 비슷한지 한번 사연 읽어볼까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만 어려운 걸까요? 꼭 혼자서만 공부해야 하나요?
역시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정말 많이 얘기하고 네. 하라고 하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맞아요. 나만 못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꼭 혼자서 공부해야 돼? 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 많은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했어요. OX 퀴즈. 네, 자기 주도 학습을 긴급 진단해보는 OX 퀴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제가 맞춰본다니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이 좀 긴장이 되는데요.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직접 네. 저만 보지 마시고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자기 주도 학습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것이다. OX? 이게 자기라는 건 나를 말하고 주도라는 거는 이끌어가는 걸 말하니까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사실은요.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아, 네, 저도 정답은? 틀렸나요? 네, X입니다. X. 아,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하는 거 맞으니까 타인의 도움 없이 해야 된다라고 네. 말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타인의 도움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학습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든지 본인이 학원을 간다든지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X. 아, 그럼 내가 공부할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학습법을 네, 자기 맞습니다. 주도 맞습니다. 학습이라고 네,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네, 다음 두 문제 번- 맞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 있다. 과목은 여러 가지지만 공부라는 거는 좀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제 생각에는 하나만 어떻게 잘 해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다른 과목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 맞고요. 네, 이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저는 공부를 못 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어려워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한 과목 100점 맞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아무 과목이나 제가 네, 좋아하는 아무- 과목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못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한 과목만 100점을 맞는 경험을 해도 그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감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안 해서 못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배우면 우리가 왜 4차시 동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배운다면 자기주도 학습에 뭐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럼 뭔가 한 과목만 일단 해보고 네. 다른 과목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네.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한 과목만 100점 맞아도 나도 할 수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모두 자기주도 학습자이다? OX?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네네네. 친구들도 얘기.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동그라미 아닌가요? 네. 아쉽습니다. 또 X입니다. 틀렸나요? X. 네. 자,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서 당장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량이 많아지고, 공부할 게 늘어날수록 탄탄하게 실력이 쌓여간다고 말할 수 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OX 퀴즈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조아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라는 거는 나를 말하는 거죠. 네,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주도는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게 가끔씩 또 쉬울 때가 있는데, 리더라는 말 아시죠? 네네네. 리더십이니까 나에게 스스로 리더십, 뭘 하자, 뭘 지키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학습이라는 말인데요. 학습은 배운다라는 의미와 습, 익힌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과외나 멘토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고 습,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과정도 사실은 말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조용히 자기가 빈 백지에다가 네. 외우면서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을 익히도록 하는 건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도 살펴보았으니 네.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기 위해서 한번 여러 유형의 학습법을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당장 좋은 학습법,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면 그런 것을 살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시고 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어떤 스타일로 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어떤 스타일이 편하지? 라는 부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거기에 맞는 학습법이 따로 있다고 해서 네네네. 한 4가지 유형의 학생들 스타일을 네네네.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A, B, C, D 4개의 유형의 학생인데요. A 같은 친구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리더십이 세서 네. 야, 우리 이거 먼저 하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라고 이끄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학원 가서도 친구랑 재미있게 놀다 오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공부를 잘하는. 맞아요. 네, 있죠. 저입니다. 아, 네. 그런 유형이 B 유형이라고 할 수 네네네네. 있고요. C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A, B보다는 내형적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 네. 그리고 D 유형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계획이 뚜렷해서 오히려 방해받거나 하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D 유형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유형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는 유형이죠.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네.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지금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저거랑도 비슷해, 이거랑도 그렇죠, 비슷해 라는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딱딱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A 유형만 있는 사람, B 유형만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랑 비슷해 라는 거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유형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하거나 네.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더 자세한 문항으로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선생님, 네. 도전이 좋아하고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막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게 잘 된다고 하고 스트레스도 풀린대요. 이런 유형 친구들에게 혹시 조언, 이것만은 지켜라.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경쟁심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면 경쟁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기도 빠른 유형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80점이라면 90점이나 95점 맞는 친구들이 있는 데를 가면 이제 롤모델이 생기죠. 좀 승부욕을 일으키는 그렇죠. 아. 저렇게 돼야지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외향적인 성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은 데를 가는 것보다는 소수의 학원을 가서 본인보다 공부를 좀 잘하는 애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B 유형. 아까 저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 제가 안할 학원 수가 가는 거 없죠.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교육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 유형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죠. 네,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사실 선생님 놀이라고 할까요? 누구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이 유형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유형들한테 꼭 하는데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는 장소와 공부를 하는 장소. 그러니까 학원은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친구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을 분리만 할 줄 안다면 이 유형도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분명한 지식을 좋아하는 학습자래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서 써와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진 과제를 받았을 때 조금 열심히 하게 되는 학습자인데요.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좋아한다고 하니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익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주도 학습을 이 시 유형도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유형이에요. 방 청소도 아마 깨끗이 되어 있을 거고 정리 정도는 잘할 텐데 이런 유형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꼭 알고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뭐를 모를 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보는 뭐 선생님이나 뭐 언니,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나가기가 쉽거든요. 마지막 D 유형인데요. D 유형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계획이나 논리가 좀 확실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제 앞에 서서 모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도전형이나 사고형 친구들이 그렇죠. 답이 그렇죠. 빨리 나오거든요. 손을 가장 먼저 들죠. 네,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D 유형 같은 친구들은 너무 신중해서 속으로 여러 정답을 정말 맞아요.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맞아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답을 해버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 유형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잘하고 있을 확률이 많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 우리 OX 퀴즈도 했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유형은 어떤 학습 방법이나 자기의 유형을 빨리 찾는다면 그걸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유형이라서 저는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을 찾았다고 하면 네. 그럼 이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선생님.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 계획은 항상 세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초등학생 때 학습 계획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벨 때 도끼를 갈아서 써야 되잖아요. 무디면 나무를 못 베잖아요. 네, 그 맞아요. 초등학교 과정이 도끼를 베기 전에 나무를 베기 전에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다지는 기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뭔가 초등학교 시기 학습 목표는 뭐 몇 등을 하겠다, 무슨 책을 몇 권을 읽겠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나의 어떤 능력을 키우겠다 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학습 계획, 공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네. 있고 시간이 나눠져 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대표적으로 계획표 짜봐라 라고 하면은 하는 네. 일정짜리죠. 이 말하자면.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리고 플래너에서도 뭔가 시간만 다 배분을 해놓으면 계획을 다 세웠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서는 이렇게 꼭 5가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라는 목표, 전략, 그리고 전략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준비가 되었다면 시간 배분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행, 그리고 피드백까지인데요. 이 피드백이라는 게 선생님, 네.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돌아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피드백, 자기 성찰 이러면 뭔가 반성을 한다거나 깨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의 피드백, 자기 성찰은 칭찬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칭찬도 되고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거를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없는데, 자, 지키지 못한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오늘 뭐 컨디션이 좀 떨어졌는지. 그 계획이 좀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계획 자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었는지, 그런 점검을 통해서 더 낫게, 자기에게 맞게 계획표를 짜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자기 점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학습법을 찾아야 되는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피드백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은
일정 짜기보다는 계획을 네.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 짜기에서 가장 첫 단계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목표 설정입니다. 네네네. 공부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세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중단이라는 방법으로 목표를 세우면 된다고요. 장중단은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인데요. 이게 사실 한자어인데 긴 기간, 중간 기간, 짧은 기간마다의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플래너 같은 데를 보면 체크리스트, 내가 오늘 네네네.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세우는 하루 단위로 세우는 건 약간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기 목표를 다 했을 때 이제 중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고, 중기 목표를 다 하면 장기 목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네. 마라톤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 마라톤을 달리기를 할 때 처음부터 41.195를 달리면서 연습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00m 달리기, 뭐 1000m 달리기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고, 그게 이제 본인 몸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공부도 그런 거죠. 장기 목표, 원래 마라톤을 뛰겠다라고 하는 장기 목표가 있다면 그 중간에 뭐 100m, 1000m 해가지고 하프 마라톤까지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늘 뭐 하루에 1시간씩 뛰겠다. 뭐 아니면은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달리기만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의 실제 목표 세운 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네네네. 근데 이 친구는 장래희망을 장기 목표로 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한 15년 정도 기간 후에 있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도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 옆에 두 명의 친구의 목표를 받았는데 선생님 혹시 두 목표 간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단기 목표를 살펴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한 친구는 그냥 영어 잘하기, 미술학원 다니기 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행의 목표를 또 세워야 되고, 또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친구는 단기 목표에서 매일 세계 뉴스 보기, 7일에 한 권 독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행의 목표까지가 함께 세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일 계획을 세우거나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에 조금 더 실행의 목표를 세우면 좋을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좀 숫자가 들어가게 해서 내가 이거를 맞췄는지 맞추지 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은 장기, 중기 이렇게 나누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선생님. 맞아요. 단기 목표보다 뭐 책을 10권 읽자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가 나올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책으로 뭐를 해가지고 뭐 글쓰기를 나가겠다, 어떤 대회를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단기 목표부터 세워보면서 실천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수학습이라는 단어의 뜻을 네네네네. 알아보았고, 그리고 유형별 학습. 그래서 긴급 자가 진단이라고 한 거는 빨리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게 초등학교 시기엔 네, 정말 맞아요,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지금 필기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코넬 필기법만이라도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네. 네, 이제 1차시를 마칠 텐데요. 마치고 나면 그 코넬 노트 정리해서 왼편 키워드 추리는 것과 아래쪽에 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는 거 꼭 잊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1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